지난해 예고 없이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은 모든 산업을 변화시켰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 농식품 수출도 온라인과 비대면 마케팅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발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소비 트렌드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조사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75억 6,500만 달러.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 한국 농식품이 국가 수출 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42억 불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과 후 우리의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뉴노멀 시대에 맞춘 새로운 진화가 필요한 시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한국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을까요? 역대 최고 실적. 올해 농식품 수출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 수출액은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8%를 증가하여 76억 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도 전년 대비 15%가 증가해서 42억 불로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 81억 달러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농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농식품 수출이 작년에 7.7% 증가한 이후에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계속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게 된 거는 그동안 우리 이제 민이랑 관이 함께 우리 농식품을 해외에 좀 알리고 또 우리 농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또 한류가 굉장히 확산되고 또 코로나19에 따라서 바뀐 그런 여건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 농산물은 수송 과정에서 쉽게 물러지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이 여간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검역이 더 까다롭게 바뀌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조건을 첨단 기술과 농가의 노력으로 이겨내고 농가 소득 증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포도 수출의 88.7%를 담당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한국 포도의 대표 주산지인 경상북도 김천. 포도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기에 재배되는 품종도 다양합니다. 포도 수출은 해가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역대 최고를 달성. 올해 들어서도 수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1월부터 6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 넘게 늘어난 약 764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그 기대의 중심에 바로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게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은 특히 그 농촌의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자 시에서도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이게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품종이 나옴으로 해서 가장 큰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진 신품종 포도 샤인머스켓은 최근 신선 농산물 가운데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샤인머스켓의 인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되어 유명 백화점이나 고급 매장에서 한 송이에 8만 원에 판매될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높은 당도에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간편함, 그리고 샤인머스켓만의 아삭한 식감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육질이 다른 포도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씹으면은 아삭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향은 그 다른 과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고급진 마스카트 향이 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2011년부터 거봉을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으로 샤인머스켓 수출을 시도한 색임천 농협. 초기엔 거봉과 함께 샤인머스켓을 소량만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샤인머스켓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후 수출량이 확대됐고, 그 결과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해 중국과 캐나다 등으로 수출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하우스 생산한 것, 또 노지 생산한 것 합쳐서 23만 불 정도 수출했고요. 올해는 한 25만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물량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에 국내 샤인머스켓 관련 농가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을 지원하며 새로운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당도라든지 성의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검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방문했고요.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조정구라든지 기타 선별장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부터 해서 수출 물류비, 수출 장려금, 그다음에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해외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해 수출 전문 통합 마케팅 법인을 설립.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 선별, 포장, 수출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하나 되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은 물론 수출 시장의 품위에 맞는 농식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육성 중인 통합조직의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공동 정산 도입으로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과당 경쟁 방지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품목별 생산부터 수출 단계까지 품질 등을 제고하는 등 실행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통합조직 중심의 품목 육성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매년 10월 수확해 3개월 정도만 보관, 유통할 수 있었던 샤인머스켓. 그동안 저장 기술의 부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가격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젠 겨울이 지나면 만날 수 없었던 샤인머스켓을 봄에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콜드체인 등 선진 운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우리 신선 농산물의 수출액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셈이죠. 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베트남, 홍콩 등지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 지역까지 가는데 보통 배로 가면 한 10일 정도 걸리고
항공으로 가면은 한 오늘 수확해서 내일 아침에 가면은 소비자 식탁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운송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게 신선 농산물인 관계로 변질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항공으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항공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출 물량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수준의 재배 시설 개선과 컨설팅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요. 세계적 농업 강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네덜란드 북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온실단지 아흐리포르트 A7. 간척지에 조성된 온실단지로 총 면적인 약 450제곱미터, 약 135만 평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40헥타르의 첨단 유리온실 농장,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재배 작물은 파프리카와 토마토인데요. 이곳에서의 수확물 대부분은 최상품으로 분류돼 높은 가격에 프랑스나 독일,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And in 2015, we start in a cooperation building a new greenhouse for baby snack tomatoes. So now we have 20 hectares for peppers and another 10 hectares for tomatoes, and we still have 10 hectares open field where we can expand in the future. And the other 7 hectares is for facilities, water area, energy area, water basins, parking area, and so on. Yeah. We produce here 30,000 kilos sweet peppers a day, but that's the average number of kilos during the harvesting season. And the harvesting season is from March until the end of October or November. 바렌사리 씨는 온실 관리부터 수확까지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져 작물이 자라는 데 최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첨단 온실 농장인데요. 재배부터 수확,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부분 로봇 등 설비를 이용해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농작물에서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열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의 특징은 농업의 기업화. 농업을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국토 면적인 우리나라의 40%, 일조량 역시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가 농업 수출 전 세계 2위인 농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인들이 자기 자신도 기업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농업 관련해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매출액의 절 25%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농업은 그냥 농업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기업 비즈니스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그 경쟁력의 원천이지 않나. 우리나라 역시 네덜란드와 같이 농업의 기업화, 대형화로 경쟁력을 키우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의 한 유리 온실 농장.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토마토의 일정한 품질과 수출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유럽 계열 레드계 완숙 토마토 품종입니다. 그래서 수출 적합 사이즈인 200g 내외 중량이 나오고
경도가 좋아서 로스율이 적습니다. 토마토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공중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잘 자라는데요. 때문에 토양의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재배가 노지 재배보다 유리합니다. 이에 최근 많은 토마토 농가가 연중 안정적인 재배에 대한 해법을 스마트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관리 일지도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관련 데이터를 보며 관리가 가능하죠. 특히 일반 시설 재배와 달리 스마트팜은 11개월 동안 재배할 수 있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스마트팜 재배 농가의 생산량은 이전보다 77%나 증가하는 등 스마트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온실의 이점이 가장 큰 이점은 주변 환경 통제가 가능하고 이제 그래서 기존의 이제 비닐하우스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수확량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통업체 이제 당사가 거래하는 유통업체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끔 이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리 온실 덕분에 토마토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한국산 신선 토마토 수출량은 약 4,315톤. 최대 수출국은 일본.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 중 95%가 일본으로 수출되며 한국산 토마토는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 수출은 36억 정도 했습니다. 완숙 토마토 이제 단단한 완숙 토마토 한 1,100톤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방울 토마토 계열 한 40톤 정도 해서 매출 한 3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출 시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본 외에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는데 이들 국가의 수출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맛과 색으로 변신한 한국산 토마토. 머지않아 글로벌 스타 품목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제 식자재용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도입니다. 그다음에 컬러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이즈 세 가지가 중요한데 온실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세 개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에 맞는 경도, 색깔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온실에서 재배 환경에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거래처에서 꾸준히 이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맞게끔 새로운 작물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든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출 증가세에도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물동량 때문에 국내 수출품들이 수출할 배를 구하지 못해 수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농식품 수출 최우선 과제로 운송수단 확보로 결정했습니다. 즉, 물류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인데요. 최근 농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해 수출 물류 지체를 해소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먹거리가 제때 도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7월 중순 또 8월 초부터는 우리 신선 농산물 그리고 우리 김치 등 이렇게 우리 주력 상품들이 냉장,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미주에 수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좀 별도로 마련해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물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송수단 확보 등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농식품 수출은 연간 최대 실적 갱신이 가능한데요.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에 농민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농민 소득 증대는 물론 새로운 수출 산업 발굴, 지역 균형 개발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식품 분야는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농식품 유통 구조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비대면 성향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에서도 극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오프라인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기회가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농가 수출 관련 마케팅에 발벗고 지원을 나섰습니다. 우리 수출 농가나 또 수출 업계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또 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세계 각국의 소비 트렌드나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조사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신흥시장 바이어를 대상으로 2021 수출시장 다변화 온라인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45개 업체와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호주, 캄보디아 등 5개국 바이어 61개사가 참여했는데요. 우리가 전략 품목을 가지고 그 전략 품목에 맞는 그런 한국 식품일 경우, 코리아 푸드일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춤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가 이 홍보, 즉 오프라인 홍보가 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박람회에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하는 홍보 정책.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때는 직접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한국 상품을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상품을 선호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삼, 김치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고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떡볶이, 음료 등 가공식품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200여 회에 걸친 상담을 통해 $10,000,000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바로 우리 농식품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공급자, 즉 생산하는 우리 농어민 또 식품 기업인들 모두가 함께 상생하면서 번영하고 그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는 온라인 쇼핑몰, SNS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확대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부터 K-팝 열풍과 함께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K-푸드의 인기는 온라인 유통 소비를 가속화시켰고 결과적으로 한국 농식품의 소비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대형 글로벌 쇼핑몰에 우리 농식품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서는 저희들이 전 세계 분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류와 연계된 다양한 마케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NS라든가 또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농식품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우리 농식품의 마케팅은 주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한국 농식품 박람회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한국의 간식, 떡볶이였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증가와 새로운 요리, 그리고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감안하면 인스턴트 떡볶이 같은 우리 가공식품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Tadi testernya itu enak banget. Tadi aku lagi muter-muter enak banget. Ini pedas, pedas, terus pokoknya pas banget, legit. Itu enak banget. Dah, pokoknya top. Semoga dijual di Indonesia. 그리고 떡볶이와 함께 현지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 식품 가운데 하나는 당면과 채소에 간장을 버무린 잡채. 다양한 볶음국수를 즐기는 현지인들에게 향신료를 쓰지 않은 쫄깃한 잡채는 별미이자 인도네시아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요리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이 한류 영향도 있지만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나 이 잡채 면 요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잡채 요리 해드리면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이 당면의 쫄깃함이나 이 간장, 저희 양념장에서 나오는 그런 간장 맛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며 농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수출 기업의 판로를 넓혀주던 글로벌 K-푸드 페어가 온라인으로 바뀌며 우리 농식품 수출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데요. 팬데믹으로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 마케팅이 막혔는데 발빠르게 온라인 수출 마케팅으로 변신한 K-푸드 페어는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수출 마케팅에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발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즉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을 했고 또 우리의 세계 한인 무역협회를 비롯한 우리 친한국적인 바이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출 지원책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시에 열린 2020 K-푸드 페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필요한 경우 모바일 화상 상담을 주선하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며 얼어붙은 식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0 K-푸드 페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국내 수출업체 36개사가 해외 바이어 70여 개사와 총 43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우리 김치라든가 고추장과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라면이나 음료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기존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 외에 2선 도시 이런 곳으로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 부족과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나 중소식품업체가 많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농식품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농식품 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돕는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코디네이터 분들은 글로벌 트렌드가 학습된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점검하고 또 기업의 컨셉을 잡고 그 컨셉대로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돕는 데 있어서 솔루션을 주는 것까지가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선호도와 농식품 수출 검역, 통관 등의 온라인 시장 조사부터 온라인몰 입점, 운영,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크 업무 지원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중소농식품 기업에 1대1로 매칭돼 온라인 분야를 관리, 지원하는 농식품 분야 디지털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일원인과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교육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와 아마존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러닝과 실시간 화상 교육을 통해서 실무에 빈틈이 없이 바로 적응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식품업체에 파견되어 세계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 한국인의 건강한 음식인 죽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업체 역시 수출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식품을 구매하고 이런 행태로 가다 보니 저희도 온라인으로 좀 새롭게 판로를 뚫어봐야겠다 그런 니즈가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온라인 코디네이터 분이 와주셔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아마존에 그냥 팔아보자 그냥 이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실제로 아마존에 어떻게 입점을 하고 물건을 어떻게 보내고 뭐 또 어떻게 마케팅을 아마존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뭐 키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잘 몰랐던 쇼피라든지 뭐 아니면 뭐 티몰이라든지 그런 뭐 아시아권의 여러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네 전통 음식 죽을 세계에 알리며 한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해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때문에 K푸드 온라인 코디네이터, 소위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해외에 나갔었을 때 한식이 되게 한식의 세계화가 되게 미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우리나라 그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조금 세계화를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와 같은 인재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식품의 특성상 직접 제품을 보고 시식을 하면 제품 홍보가 더 수월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 코디네이터는 제품의 장점을 활용한 SNS 홍보는 물론 신규 바이어를 발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온라인 판로 개척에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식 메뉴를 접목해 죽을 만들었다는 점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어필.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한국 음식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한국이 굉장히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또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그런 나라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식품도 그만큼 또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로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통구조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바람이 거센 분야는 바로 가공식품. 기존 K푸드 수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라면이었는데요. 최근 집콕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가공식품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조리가 간편한 가공식품, HMR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K-팝이나 드라마, 유튜브 먹방 같은 한류 콘텐츠가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한국산 농식품은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자리 잡으면서 해외 소비자들은 K푸드에 더욱 열광하게 됐는데 이 같은 관심이 다양한 K푸드로 이어지며 그동안 라면에 집중됐던 가공식품 수요가 다양화된 겁니다. 특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식의 불모지로 꼽히던 유럽에서 최근 한식의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류의 인기 덕에 직접 우리 음식을 만들어보는 한식 쿠킹 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한식 레시피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연수라고 합니다. 오늘 김치만두, 김치전, 그리고 김치 비빔국수를 하려고 해요. 고기와 채소가 모두 들어간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는 한국식 만두는 폴란드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피에로기와 비슷해 냄새와 모양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는 한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냉동만두가 폴란드 식품 시장에 진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땐 지금 엄청 많은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은 되게 품이 있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국 음식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여기서. 코로나19 이후 식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디저트부터 음료까지 사실상 먹거리 전 분야에서 소위 웰빙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쌀 가공식품. 디저트로서 떡이, 건강음료로 전통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인 떡 하나로 누적 수출 300만 달러의 신화를 쓴 전통 떡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많은 떡 제조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았지만 이곳에서는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된 떡 제품과 온라인 마케팅 집중 등으로 전통 떡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특히 떡의 구매층 확산과 수요 지역 확산을 위해 떡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작업이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생크림과 초콜릿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퓨전 떡을 출시. 떡의 수요를 젊은 층으로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수출 시장 역시 기존 교민 위주에서 현지인들로 확대했습니다. 온라인을 저희가 처음 하면서 새로운 이제 트렌드의 제품인 뭐 크림떡이나 이런 퓨전 제품들을 연달아 출시를 하면서 고객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을 이제 그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연이어 이제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34년 전통의 떡 전문 제조업체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전통 떡의 장점과 퓨전 떡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새로운 제품 출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의 단점인 유통기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해동이나 간편 조리를 해도 떡 본연의 맛이 변하지 않는 냉동떡에 집중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기존 마케팅 방식도 온라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떡의 장점을 살리고 기존 유명 디저트의 장점도 동시에 적용해 세계 디저트 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외국 디저트 음식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떡을 바게트나 이제 빵 종류처럼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음료와 같이 먹을 수 있고 또한 식사 대용, 간식 다양하게 소비자들,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쌀 가공식품 가운데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역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한 양조장. 이곳에서는 갓 생산된 막걸리와 약주 등 다양한 전통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은 물론 역사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전통주를 만들지만 모든 공정이 첨단 설비로 자동화되어 있고 각종 재료의 배합에서부터 병입까지 첨단 시스템으로 제작됩니다. 전통주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또 같은 원료라도 하더라도 제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발효. 횡성 양조장에선 옛 전통주 제조 방법을 복원해 특허를 받은 생쌀 발효법으로 고두밥을 짓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쌀을 쪄서 만든 약주와 달리 술이 완성될 때까지 높은 열을 가하지 않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막걸리는 기존 제품보다 신선함이 더 오래갈 뿐만 아니라 유산균 등이 포함돼 기능성도 갖추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제품화하고 있는 유산균을 양조 미생물인 유산균을 활용한 제품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천연 유산균 막걸리라든지 프리바이오 막걸리라든지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술 플러스 기능성까지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발효적인 측면에서 접목을 해서 이거를 프리미엄으로 같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특징인 유산균을 기존 제품보다 강화한 프리미엄 막걸리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등 국내외에서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통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중국, 동남아 등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전통주 업계 최초로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증가로 인해서 왜 이렇게 수출이 잘 증가했는지 살펴보면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억 3,805만 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는데요. 더욱 중요한 사실, 쌀 가공식품 수출이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동남아, 중국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리 농식품의 주요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남방이나 유럽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도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시장 정보 조사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요. 각국이나 또 각 지역에서 또 원하는 소비 성향이 무엇인지 또 유통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정책 지원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식품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식품 산업의 데이터화가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농업 수출 선진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농업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서쪽 방향으로 78km 떨어진 웨스트랜드에 위치한 세계 원예 센터. 원예 기술 관련 기업들의 출자에 지난 2017년 8월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의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는 이곳은 2천여 개 이상 원예 관련 기업이 참여해 전시와 연구, 훈련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In the middle area of the World Horti Center, we have a demonstration area where at the moment we have up to 100 companies who have their business in the horticulture worldwide active. So in general, we can say that we in our demonstration area we have all the techniques, all the companies who are active in the World Horticulture Center. So all the different businesses from construction till breeders, we have them just in one location. 농장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뜻을 모으고 정부가 지원해 설립됨에 따라
지역 대학과 연계해 1,200명의 대학생들이 농업 관련 수업을 듣는 캠퍼스가 운영되고 수십 동을 갖춘 리서치 센터는 예비 농들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농장과 기업의 연구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용 온실은 2개 동이 마련돼 교육과 함께 실증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됩니다. And what we especially do is we try to conduct especially practical research. So within the horticulture business sector,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Constantly, there are things changing, and growers they constantly need answers for their problems or new developments, and we trying to give answers to those questions. 네덜란드 대학도 농식품 산업의 질 향상에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농업대학인 와게닝겐 대학. 100년 전 개교 때부터 농업인을 과학자로 또 기업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네덜란드 농업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ell, we started as a really down-to-earth agricultural university. About 100 years ago, science began to develop and we began to really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n the soil, what was going on in the air, what was going on in the plant or the animals. We started to bring science to the farmers' community in 1918. And we always have been true to this first development, to this first roots of this university. Agriculture, and agriculture is not just because it's nice to be a farmer, but agriculture is meant to produce food. 이 학교에는 약 12,000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고 6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죠. 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농업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요. 연구와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의 협력이 바로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eans that you have to be very, not only skilled, but very well educated. Modern farming is no longer somebody who stands in the dirt with his boots on and working with his hands in the soil. 와게닝겐 대학의 모든 연구 과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학 연구소와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농업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출자하여 함께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합니다. Working with very moder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sensors to see the plants grow, understanding how light may influence the growth of a plant, but also the nutrients in the plant. So you have to be very well educated, next to well trained, next to be entrepreneurial, to be a farmer. And what we do here is providing farmers and entrepreneurs in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with the best possible knowledge. 우리나라 역시 최근 농식품 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규모나 지원 등은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 국내 농가들의 생존 전략이 된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 농산물 수출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적 성장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질적 성장까지 더해지면 우리 농산물 수출 실적은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농가들의 농식품 경쟁력 제고 노력에 정부의 발빠른 대응 체계 구축과 물류, 자금, 마케팅의 긴급 지원, 일본, 중국, 미국의 3개국에 편중되어 있던 수출 시장을 신남방, 유럽 등 다변화로 인한 대외 리스크 감소. 이 모든 것들은 정부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양과 질 모두의 성장과 대외 리스크 감소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은 전 세계 각국을 신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 동북아의 식품 허브가 돼서 전 세계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과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간편성, 그리고 신선한 재료가 전하는 건강한 맛으로 글로벌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한국산 농식품. 물론 수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입맛이 다른 해외 시장 개척은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뉴 노멀 시대. 농식품 수출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혁신적으로 변화하며 더 높은 가능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과 스마트팜으로 혁신하는 농업기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발빠르게 읽고 새롭게 적용된 비대면 유통인프라는 우리 농식품의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